안녕하세요, 토토이즈입니다. 저희 토토이즈는 스포츠 논설 고문 등 스포츠 전문위원들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 스포츠 전문 분석기관입니다. 경기 분석은 전문위원들이 조합해드리는 골드픽, 조합픽 앤드 축구 승무패를 무료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의 변수로 인하여 조합픽이 변동될 수 있으니 단톡방에 참여하셔서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보방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 조합픽이 무료로 제공되니 매너 채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매너 행동 시 바로 강퇴 처리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할 경기는 418번, 526번, 538번, 548번입니다. 자, 그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5월 3일에 열리는 에리다이 콜로로키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는 538번입니다. 에리다이 프리뷰.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는 우한 메릴 켈리가 나선다. 시즌 5경기 2승 2패, 6.33을 기록 중이다. 지난 샌디에고와의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 4피안타 5탈 3진으로 승리 투수가 되었다. 두 경기 무너진 이후 2경기 연속 호투를 펼치고 있다. 켈리가 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투수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콜로라도를 상대로는 4경기 1승 3패 2의 7.99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시즌 6이닝 7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한 전력이 있다. 콜로라도전 고전을 하였기에 스스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홈런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만큼 피홈런을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타자인 타피아와 스토리에게 고전하였고 블랙몬에게도 고전하였다. 다만 크론과 누네즈 등과의 승부에서는 좋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직전 쿠어스필드 맞대결보다는 안정감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애리조나가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타선 흐름이 나쁘지 않다. 부담은 아무래도 불펜진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 투수와 타선의 흐름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결국 애리조나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불펜진의 활약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콜로로키 프리뷰.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우안치치 곤잘레스가 나선다. 시즌 5경기 1승 0패 ERA 3.60을 기록 중이다. 지난 샌프란시스코와의 원정 경기에서 5이닝 3실점 7피안타 1피홈런 4탈 3진으로 노디 시전을 기록하였다. 치치 곤잘레스는 이번 시즌 실점 비율이 높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좌타자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좌타자와의 승부가 중요해 보인다. 애리조나를 상대로는 2019 시즌 원정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전력을 가지고 있다. 바미터와 켈리에게 고전한 부분은 부담이다. 다만 에스코바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 부분은 좋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콜로라도는 타선 흐름이 좋지 못하다. 가장 큰 부담은 선발 야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직전 경기처럼 자신들의 타격이 뒷받침이 된다면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불펜진도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니기에 치치 곤잘레스가 버틴다고 하더라도 6회 이후의 경기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켈리가 콜로라도를 상대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콜로라도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타선 흐름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치치 곤잘레스는 기대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리조나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기대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부담은 불펜진이다. 애리조나도 불펜진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리조나가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타선 흐름이 안정적이다. 콜로라도가 원정 경기에서 고전하고 있는 부진한 타선과 불펜진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기는 애리조나의 승리를 추천한다. 언오버 8.55. 두 번째 경기는 5월 3일에 열리는 우디네세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는 418번입니다. 우디네세 라인업 요렌테 페레이라 지겔라르데 파울 아슬란 왈라스 라르센 3위를 보니파지 누이팅크 무소로 예상됩니다. 우디네세 프리뷰. 우디네세는 현재 10승 9무 14패의 성적으로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디네세는 승점 39점으로 순위상으론 안전할 수도 있겠으나 강등권과 승점차는 불과 8점 차이로 11위인 우디네세도 승리를 못 따내면 안심할 수 없는 승점차를 가지고 있다. 지난 경기 우디네세는 베네벤토와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승리를 거두었다. 3-5-1-1의 전술로 수비 시 8-900 전술이 되는데 나르센과 몰리나가 모두 득점을 기록했고 중앙 미드필더인데 파울은 2어시를 기록하면서 경기맘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중앙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페레이라도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격에 큰 역할을 했다. 우디네세는 최근 부진한 흐름이었다가 크로토네전 연패를 탈출한 뒤에 칼리아리와 홈 경기에선 덜미를 잡혔지만 이 경기에서 다시 공격력이 살아난 것을 보면 공격 쪽에서 대파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크로토네전과 베네벤토전 제외하면 우디네세의 공수 밸런스는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수비 쪽에선 5경기 동안 모두 실점을 하며 불안한 모습이다. 일단 주전 골키퍼 무소가 징계로 결장이며 공격진에서 네스토로브스키와 데올로페오가 모두 부상으로 시즌 아웃인 점도 아쉬운 점이다. 지난 맞대결에선 원정에서 4대1로 패배했는데 호날두의 이골 디발라와 체사의 득점을 허용했다. 우디네세는 수비수 지겔라르가 득점에 성공했다. 우디네세의 주축은 역시 대 파울인데 8골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 어시스트를 모두 갖고 있으며 수비 쪽에선 베카오가 주축이라 할 수 있는데 다만 전력 차이 때문인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경기에선 수비에 집중하면서 공격 기회 때 대 파울을 필두로 득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변의 가능성도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유벤투스 라인업 디발라, 호날두, 램지, 아르투르, 라비오트, 콰드라도, 산드로, 데미랄, 보누치, 다닐로, 슈체치니로 예상됩니다. 유벤투스 프리뷰. 유벤투스는 현재 19승 9무 5패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승점 66점인데 3위 나폴리 5위 AC밀란과 승점이 같으며 6위 라치오와도 승점 5점밖에 차이가 안 나면서 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이 가능해져 유로파냐 챔스냐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인데 지난 경기에서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고춧가루가 뿌려지고 말았다. 3, 5위로 나오면서 산드로와 콰드라도가 공격 시에 활발한 오버래핑을 하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점유율도 67%를 기록하며 볼 점유는 많이 가져갔지만 오히려 전반 27분 상대 블라호비치의 선제골을 허용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었다. 그나마 교체 투입된 모라타가 콰드라도의 패스를 받아 득점에 성공하며 무승부를 거뒀는데 슈팅수에서 오히려 12vs9로 밀리면서 썩 좋지 않았고 보누치, 키엘리니, 데리르트 모두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슈체스니가 3개의 선방을 기록했는데 그게 하나라도 골로 들어갔다면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 있었다. 최근 유벤투스는 토리노에 2대2로 비기고 아탈란타에 1대0으로 지는 등 자꾸 원정에서 덜미를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유벤투스는 주축 이탈은 없는 상태이지만 호날두도 최근 리그 4경기 모두 득점에 실패하는 등 전체적으로 좋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지난 맞대결에선 4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호날두 2골 디발라 1골 체사가 득점을 성공하며 손쉽게 승리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유벤투스는 호날두가 살아나야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이번 경기에서 호날두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역습에 취약한 수비진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해 보인다. 결론. 우디네세는 동기부여 자체는 높지 않다. 상위팀을 상대하기에 지키는 양상의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푸세토, 아얄로, 데울로페우, 네스토로브스키 등 핵심 선수들이 여전히 부상으로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있다. 특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핵심들의 이탈이 부담이다. 데파울이 활약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정력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벤투스는 차기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서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수비적인 부분의 부담이 감소하는 경기라는 점에서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 데미라를 제외하면 현재 부상 선수들이 없다는 점에서도 좋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승리를 추천한다. 언오버 2.5언더. 세 번째 경기는 5월 3일에 열리는 필라필리 뉴욕 매치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는 575번입니다. 필라필리 프리뷰.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우완 잭 애플린이 등판한다. 잭 애플린은 28일 세인트루이스 경기에 등판해 6.2이닝 동안 5실점을 기록하며 승패 없이 물러났다. 잭 애플린의 시즌 성적은 4경기 1승 1패 3.58에러이다. 32이닝을 소화하며 볼넷을 단 2개 내주며 안정적인 제구력을 자랑하는 애플린이다. 애플린은 매치 상대로 통산 11경기에서 3승 4패 5.21에러로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매치 타선 상대로 애플린은 106타수 25피안타로 2할 2푼 1리의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마이클 콘포도에게 26타수 7피안타 3피 홈런으로 많은 장타를 내주었고 피트 알론소에게도 타수 3피안타 1피 홈런을 허용했던 잭 애플린이다. 필라델피아는 직전 경기 선발 잭 힐러가 7이닝 4실점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했지만 9회 마무리 헥터 네리스가 결승점을 내주며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였다. 타선에서는 브라이스 하퍼가 사구 여파로 출전하지 않았지만 아렉봄이 4타수 3안타 1홈런으로 분전했지만 매치를 넘어서지 못했다. 필라델피아는 직전 경기 마무리 투수 헥터 네리스의 부진이 아쉬웠다. 필라델피아 전력 중 가장 약하다고 평가받는 불펜진이지만 마무리 헥터 네리스와 셋업포세 알바라도 샘폰코드의 성적이 좋기 때문에 경기 후반에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필라델피아이다. 이번 경기에는 직전 등판에서 패전을 기록한 마무리 헥터 네리스는 투구수와 연투 부담이 적어 등판은 가능하지만 확률이 높지 않아 보인다. 휴식을 취했던 2명의 셋업 투수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 필라델피아이다. 뉴욕 매치 프리뷰. 뉴욕 매치의 선발 투수는 좌완 데이비 피터슨이 등판한다. 데이비 피터슨은 28일 경기에 등판해 6이닝 2실점을 기록했지만 패전을 기록했다. 피터슨의 시즌 성적은 4경기 1승 3패 5.59에러를 기록 중이다. 데이비 피터슨은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통산 3경기에 등판해 1승 1패 9.00에러를 기록하며 약한 모습이었다. 필라델피아 타선을 상대로는 35타수 10피안타로 1할 7푼대의 피안타율을 기록 중이다. 호킨스 상대로 8타수 5피안타 2피 홈런은 매우 약했고 브라이스 하퍼에게도 8타수 3피안타를 허용했던 데이비 피터슨이다. 매치는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와 맞대결에서 9회 초에 콘포도가 결승 홈런을 때려내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선발 타이후안 워커가 6이닝 4실점을 했고 3이닝 동안 불펜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타선에서는 결승 홈런을 친 콘포도와 피트 알론소의 멀티 안타 활약으로 중심 타선의 활약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매치이다. 매치는 좋은 선발진과 더불어 리그 상위권의 불펜을 가지고 있다. 마무리 에드윈 디아즈와 셋업 트레버, 메이 미겔 카스트로로 이루어진 필승조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직전 경기에도 에드윈 디아즈가 1점 리드 상황에서 깔끔하게 세이브를 기록하며 좋은 페이스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경기 디아즈가 직전 경기 세이브를 기록하긴 했지만 연투를 하지 않았고 투구수도 적었기 때문에 등판이 가능하다. 이번 경기도 강력한 필승조를 활용해 경기 후반 리드를 가져갈 가능성이 큰 매치의 불펜이다. 결론. 자크 애플린은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좌타자에게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 스트라이크 비율이 상당히 높고 WHIP도 안정적이다. 주자 허용 이후에 집중력만 보여준다면 좋은 투구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니모와 맥네일에게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준 부분을 감안한다면 상위 타선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은 원정 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에서 홈런으로 무너진 전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좌타자를 상대로 고전하고 있기에 좌타자를 조심해야 한다. 홈런을 허용한 호킨스를 상대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두 팀 타선이 좋은 모습은 아니다. 다만 피터슨의 원정 경기력과 자크 애플린의 상대 전적을 감안한다면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한다. 언오버 8.5오버. 네 번째 경기는 5월 3일에 열리는 삼프도리아 에즈로마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는 526번입니다. 삼프도리아 라인업 케이타 퀄리아렐라 달스가드 톨스비 아스킬덴 양크토 아우겔로 콜레이 요시다 베레신스키 아우에로로 예상됩니다. 삼프도리아 프리뷰. 삼프도리아는 12승 6무 15패의 성적으로 9위에 위치하고 있다. 삼프도리아는 안정적으로 중 상위에 포진해 있는 상태이다. 지난 경기 사수올로와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패배하였다. 사사이의 전술로 나오면서 미드필더가 전방위적으로 공수 모두 지원해야 하는 역할인데 지난 경기에선 사수올로의 점유율도 66vs34로 뺏겼고 슛도 16vs11로 밀렸는데 0대0 균형을 이어가다가 베라디의 골을 허용하며 1대0으로 패배했다. 골키퍼 아우데로가 선방을 무려 6개를 해서 그나마 1대0 스코어로 끝낼 수 있었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의 평범한 성적인데 앞서 했던 2연승 동안은 퀄리아렐라 가비아디니가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다. 팀 내 주축 선수는 11골을 기록한 퀄리아렐라와 5골 6어시스트를 기록한 칸드레바인데 퀄리아렐라는 최근 크로토네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했고 칸드레바는 토리노전 이후 득점은 잠잠하지만 베로나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고 가비아디니도 크로토네전 결승골 어시스트 베로나전 골 등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로 사수올로 전까지는 좋은 흐름이었다. 수비는 요시다 마야와 베레진스키가 주전이라 볼 수 있는데 최근 경기에선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번 시즌 상대전에선 후반 제코의 골을 허용하며 1대0으로 아쉽게 패배하였다. 다만 삼프도리아는 미드필더 가스톤 라미레스와 팀 내 주축 공격수인 퀄리아렐라가 결장인 것이 타격인데 특히 퀄리아렐라의 결장은 치명적이라 볼 수 있다. 이번 경기에선 가비아디니와 발대가 퀄리아렐라의 공백을 어느 정도로 메울 수 있느냐와 상대 로마가 유로파 경기를 치르고 3일 만에 경기라 주전들을 초반 빼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비들이 이 선수들을 막아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에즈로마 라인업 마요랄 페드로 엘샤라위 스피나졸라 디아와라 펠레그리니 카르스토프 파지오 크리스탄테 만치니 로페즈로 예상됩니다. 에즈로마 프리뷰. 에즈로마는 16승 7무 10패의 성적으로 7위에 위치 중이다. 챔스권 4위 유벤투스와의 승점차는 11점으로 사실상 경쟁에서 탈락한 로마는 오히려 8위 사수올로와의 승점차가 3점으로 유로파 티켓도 위험한 상황이다. 로마는 지난 경기 칼리아리 원정에서 3대2로 패배하였다. 최근 유로파리그랑 경행하는 상황이어서 주전들을 풀로 돌리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점유율에서 71vs 29로 크게 앞섰고 슈팅도 17개나 때려냈으나 상대 카운터 어택에 당하면서 3골이나 허용했고 2골을 넣긴 했지만 상대 비카리오의 5개의 선방을 당하며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지난 경기 3-4-2-1의 전술로 마요랄이 최전방에 서고 이선에서 페레즈와 페레그리니가 흔드는 역할이었는데 이 두 선수는 괜찮은 활약을 펼쳤지만 정작 마요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제코의 빈자리가 커 보였다. 수비도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만치니는 실점의 빌미가 되는 에러를 범하기도 했다. 최근 로마는 볼로냐전 1대0 승리 이후 유로파 리그까지 포함하면 5경기 연속 무승인데 계속 3에서 4일 간격으로 하다 보니 선수들이 많이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로마의 주축은 9골 8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미키타리안과 팀 내 최다 득점인 10골을 기록하고 있는 베레투인데 정작 제코는 7골에 그치는 모습이다. 로마도 주전 공격수였던 페드로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아쉽다. 지난 상대 맞대결에선 제코가 득점을 하면서 1대0으로 승리를 따냈다. 그 경기에선 점유율도 65%였고 슛도 21개나 때려냈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1골로 그친 것이 아쉬웠을 정도였다. 이번 경기엔 제코 등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전반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로테이션 나올 선수들이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삼프도리아는 이번 경기 체력적인 부분에서 앞서는 경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여전히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불안 요소들이다. 과거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삼프도리아의 수비진이 계속해서 고전하고 있다. 에즈로마는 베레투 로페즈 엘살라위 페드로 등 전력 누수가 존재한다. 이선 자원들의 활약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에즈로마의 공격진이 삼프도리아의 수비진을 공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서로 득점을 이어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기는 2.5오버를 추천한다. 승패 에즈로마 승.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